뭐 이재명이가 세상에 그 저기 더러운 전쟁보다는 뭐 이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그거 한번 또 다시 한번 띄워봐요. 그 이재명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모순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 위로 띄워봐요. 이거 한번 장관님 한번 해설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게 2017년도에 네. 이야기에 따릅니다. 이긴 전쟁보다 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정말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이기는 전쟁보다가 더러운 평화가 낫다. 낫다. 예? 그런데 이긴 전쟁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쟁을 하더라도 상망간에 피해가 크니까 그렇지. 전쟁을 하지 말고 응. 좀 평화. 뭐 더럽더라도 네. 평화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네. 전쟁보다 낫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이 상해도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 근데 이게 2017년 8월 5일 날로 돼 있지만은 이게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계속 같은 말을 했죠.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비슷한 말 했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자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목사님 뭐 네. 제가 전쟁사를 가르쳤고 네. 뭐 했지만은 네. 우리 군인들로서도 군인뿐이 아니라 기업가들에게도 손자병법은 아주 뭐 기업 경쟁에 있어서는 고전입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에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최선의 방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하고 같네요. 아니죠. 전혀 다른 겁니다. 왜 달라요? 여기서 이야기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손자가 이야기한 것은 전쟁을 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미리 키워놔야 그럼요. 예. 압도적으로 전쟁을 억제해가지고 감히 나한테 달려들지 못하도록 이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더 그걸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100번을 전쟁이라서 100번을 이기는 것보다도 네.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전략 이런 것은 그냥 평화 말로만 외치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응감생심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미국의 그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있습니까? 네. 자유는 절대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다. 예? 이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저 이재명 2017년도면은 뭐 성남시장인지 저 경기도지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게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요. 예. 계속 했다니까요. 이 비슷한 말. 그리고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예. 뭐 제일 뭐 거의 첫 번째로 한 것이 북한에 대한 저 대북 방송 예. 금지시켰죠. 금지시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 9.19 합의 예. 그거 해제해 버렸잖아요. 예. 해제가 아니라 9.19 합의를 다시 잘 준수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북한이 감히 달려들지 못하도록 전쟁은 이제 생각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네.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네.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은 지금 헌법을 어겨가면서 네. 예, 하는 모든 그런 세력들 네. 철저하게 법업 처리해야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거예요. 저 군대에서 전쟁 시에는 명령에 대해서 불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전시에는 네. 바로 적결 처분권이 있습니다. 즉결 처분이 뭐예요? 적결 처분이면 총살. 예. 예.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군대의 특징이 상명하복인데 예를 들어서 자 공격 앞으로 했는데 나는 평화를 사랑하니까 공격 못 하겠어. 어떡합니까? 평시 같으면은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지만은 전시니까 전쟁이니까 전투시니까 그것은 적결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화문 이 저 자유마을 3,518명은 이게 일반 사람이 아니라 군사로 십자가의 군사로 여러분이 다 자원한 거야. 군사로. 그러니까 군사는 보세요. 명령을 불복종하면요 바로 총살이라 그러잖아요. 전쟁 시에는. 그러니까 이런 각오로 전쟁을 해야 우리가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지. 그냥 무슨 뭐 회의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정신도 없이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간다니까요. 내가 아까 초반부에 보여드렸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정강정책 6번 통일정책 연방제로 연방제. 근데 이것도 아직도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는데도 이 당헌 당규를 안 고치고 있어요. 안 고치고 있다는 건 뭐냐? 연방제로 가겠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써여 있잖아요. 당헌 당규에 더불어민주당에. 이걸 왜 이렇게 모르냐 이거지 국민들이.
왜 이렇게 모르냐고요. 근데 이번에도 선거한 거 보면은 이 사전선거는 사전선거하고 예. 본투표하고 보니까 본투표는요, 그 본투표는 다 우파가 했다고 봐야 되고 사전선거는 좌파들이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요 거의 2천만이에요. 2천만. 김문수가 얻은 것이 2천만이라고. 2천만. 1980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전투표는요 1,500만밖에 안 돼. 예. 그런데도 어떻게 지냐 말이야. 이건 선관위가 해명을 해야 돼. 선관위가 완전히 그래서 그 지금 그 주한미군 저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있잖아요. 예. 그 주한미군에서 분석을 했대요. 분석을 했더니 북한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다가 북한의 저 사이버 테러가 평택에 주한미군이 글로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은요. 예. 현재. 그런데 거기다가 사이버 공격을 했는데 이게 그 평택에 있는 그 정보계통의 사람들이 원점을 잡아낸 게 아니고 한국 애들 있죠. 네. 한국 애들 거기 저 같이 있잖아요. 예, 예. 군속으로. 예, 예. 그 한국에 있는 그 사이버 부대가 이 출발이 어디서 했냐가 평양에서 했다고. 예. 한국 사람들이 잡아낸 거야. 한국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도 대단해요. 아, 본래 우리가 목사님 그런 분야에서는 네. 굉장히 앞서 있다가 지금 뒤처진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삼성이 미래를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네. 기업 여건을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대만보다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가 반도체 같은 거 지금 뒤처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상속세부터 법인세부터 기업들이 자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전부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노조 때문에 네.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 네. 이런 게 아직도 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뭐 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저 5대 기업 대표들 만났지 않습니까? 네. 대표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여야간에 그거 다 쇼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기업 잘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노란 봉투법을 통과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무슨 기업을 잘해주겠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재명은 보면은 이 말이 완전히 달라요. 행동하는 거하고 말하고 전혀 다르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기업하기를 총수들 불러가지고 지금 간담회 했잖아요. 지금 사진에 나오잖아요. 위로 올려봐요. 이게 총수들 다 불러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노란봉투법을 거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기업의 투자 의욕을 반감시키고 기업들이 좀 국제적으로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는데 예.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발목을 자꾸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점점 그러면 이렇게 저 국가 경쟁력이 예. 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정말 새로운 정보가 저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라면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아니 사전투표 저 없애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국민 공청회를 통하든지 국민 투표를 통하든지 해서 가장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이 많으면은 이거 한번 제대로 손을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예. 이재